해바라기 수학교실의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로의 길이가 15cm, 세로의 길이는 12cm인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림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색종이를 붙여나갈 건데 가로 방향으로도 붙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붙여나가서 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겹치게 해서도 안 되고 빈틈이 생기도록 붙여서도 안 돼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알겠죠? 먼저 가로 방향으로 색종이를 붙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나를 붙이게 되면 가로 방향의 길이가 15에서 30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붙여서 색종이가 3개가 되면 가로의 길이는 15 곱하기 3, 전부 45cm가 되겠죠. 가로 방향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15, 30, 45, 15의 배수만큼 가로의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붙여보도록 하죠. 하나만 있었을 때는 12cm였는데 하나 더 붙이게 되면 12의 배수, 2배수죠. 24cm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붙이면 12의 3배수가 되죠. 하나, 둘, 셋 붙여나갈 때마다 세로의 길이는 12, 24, 36, 즉 12의 배수씩 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도 붙이고 세로 방향으로도 붙여나가면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사각형을 붙여서 만들고자 하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5의 배수도 되면서 12의 배수도 될 때, 그러니까 공배수가 될 때겠죠. 그럼 공배수는 어떤 수들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두 수의 공배수가 궁금할 때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입니다. 자, 15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 5, 15, 3, 4, 12. 자, 나눠봤더니 바로 서로수가 나오네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공약수와 공약수가 아닌 수까지 자, 이렇게 다 곱해줘야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죠. 5, 4, 20 곱하기 3, 60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각각 120인 정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고 180인 정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사각형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60cm인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때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 결과를 한번 보죠. 15 곱하기 4는 60, 12 곱하기 5는 60. 따라서 15cm 가로 방향으로는 4장씩, 12cm 세로 방향으로는 5장씩 붙이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붙여보죠. 자, 빈틈없이 붙이려면 전부 몇 장이 필요할까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가로 방향으로는 4장씩 붙이는데 각각 5줄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필요한 직사각형의 개수는 4장씩 모두 5층.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랑 똑같아요. 가로 4장, 세로 5장, 모두 20장의 색종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약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수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어떤 수의 약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사탕이 10개가 있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나누면 한 사람의 몫은 5개고 나누어 떨어지죠. 즉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는 10을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므로 10의 약수가 됩니다. 사탕 10개를 세 사람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의 몫을 몇 개로 하더라도 항상 나머지가 생깁니다. 세 사람이 최대 3개씩 먹더라도 하나가 남게 되죠. 한 사람의 몫을 4개씩 할 수는 없죠. 사탕이 모자라니까. 즉 3은 10을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아니에요. 10의 약수가 아닌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정사각형 모양의 블록을 쌓아볼 거예요. 위로 이렇게 쌓아볼 건데 딱 10cm 높이만큼만 위로 쌓을 수 있는 블록은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당연히 2cm짜리 블록이 될 거예요. 2cm짜리 블록을 쌓아 올려야만 딱 10cm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3cm 블록은 10cm에서 모자라거나 아니면 넘어가죠. 문제를 통해서 이 약수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그림과 같이 밑면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64, 48이고 높이가 96cm인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육면체를 만들려면 일단 이 밑면부터 블록을 쌓고 점점 층수를 올려나가야 되겠죠. 이 밑면을 쌓을 때는 가로 방향으로도 쌓고, 그쵸? 세로 방향으로도 쌓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블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가로 방향으로 블록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죠. 블록을 쌓아서 그 길이가 딱 64cm가 되도록 하려면 이 블록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64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돼야 되겠죠. 즉 64의 약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로 방향으로 쌓아서 딱 48cm가 되도록 하려면 이 정육면체의 요 세로의 길이가 얼마여야 할까요? 48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다시 말해서 48의 약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위로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위로 쌓아서 그 높이가 딱 96cm가 되도록 하려면 이 정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96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그쵸? 96의 약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64의 약수이면서 48의 약수, 그리고 96의 약수이기도 한 이 세 수의 공약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공약수가 궁금할 때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 즉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공약수는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4, 48, 9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전부 짝수니까 2로 나눠 보겠습니다. 2, 3은 6, 2, 2는 4, 2, 2는 4, 2, 4, 8, 2, 4, 8, 1이 남죠? 2, 8에 16 됐죠? 자, 또 짝수입니다. 2로 나눠 보겠습니다. 2, 1은 2, 12를 2로 나누면 2, 6에 12,
2, 1은 2, 2, 2는 4, 2, 2는 4, 2, 4, 8. 자, 또 2로 나눠보죠. 2, 8에 16, 2, 6에 12, 2, 1은 2, 2, 2는 4. 자, 한 번 더 2로 나눠보죠. 2, 4, 8, 2, 3은 6, 2, 6에 12. 됐죠? 자, 이제는 세 수의 공약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구한 공약수를 모두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얼마죠? 4, 4, 16. 1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약수는 가장 큰 수가 16이니까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자, 2, 8이 16이죠. 4, 4, 16까지. 자, 이렇게 5개의 공약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사각형 블록의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 즉 1cm, 1cm, 1cm가 되는 그런 정사각형 블록을 가지고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 수도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를 가지고도 이런 직육면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의 종류가 전부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블록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블록을 선택해야 하느냐? 당연히 최대 공약수 16cm짜리 블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블록은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도 16, 자, 이 높이도 16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크기의 블록을 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4는 16 곱하기 4죠. 가로 방향으로 4개를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로 48cm는 16 곱하기 3이죠. 세로 방향으로는 3개씩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96은 16 곱하기 6이죠. 위로는 전부 6층으로 쌓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나갈 때 전부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한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1층을 쌓는 데는 전부 몇 개의 블록이 들어갈까? 가로로는 4개씩, 세로로는 3개씩. 자, 이렇게 빈틈없이 쌓게 되면 전부 4 곱하기 3, 1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몇 층을 쌓아 올려야 되죠? 전부 6층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다면 12개씩 6층을 쌓는데 전부 이만큼의 블록이 필요할 거예요. 자, 부피 구하는 개념과 똑같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봅시다. 4, 3, 12 곱하기 6 얼마죠? 72죠. 자, 모두 72개의 블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거리가 있어요. 이런 직육면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의 크기는 이렇게 다양하죠. 그런데 이때 작은 크기의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블록의 개수가 많아지죠. 반대로 블록의 크기를 가능한 한 큰 것으로 선택할수록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적어지죠. 따라서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와 똑같은 거냐면 블록의 개수를 자,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할 때 자, 이 말과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최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헷갈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최대자가 들어갔는지 최소자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하고 무조건 문제를 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을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어요. 가로가 12, 세로는 9, 높이는 6cm입니다. 자, 이것을 같은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려고 하는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 정육면체면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필요한 나무 토막의 개수까지 구해야 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는 12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세로의 길이는 9의 배수가 되겠죠. 높이는 어떻습니까? 6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12와 9와 6의 공배수를 찾아줘야 되죠.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3으로 나눠볼까요? 3, 4, 12, 3, 3은 9, 3, 2, 6. 자, 이번에는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와 4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2로 나누면 2, 2는 4. 3은 2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줍니다. 2는 2, 1은 2. 됐죠? 자, 이제는 어느 두 수도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자, 공약수와 공약수가 아닌 수까지 몽땅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36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공배수는 어떤 수들이죠? 36의 배수죠. 36, 72. 자, 이런 수들이 공배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것은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때예요. 그렇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6cm가 되겠네요. 자, 필요한 나무 토막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36cm가 되려면 가로 방향으로는 3개. 그렇죠? 세로 방향으로는 모두 몇 개를 놓게 될까요? 9cm니까 9, 4, 36. 4개씩 놓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1층에는 전부 3, 4, 12, 12개의 나무 토막이 놓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몇 층으로 올라가냐 하면 6cm씩 전부 36까지 올라가려면 전부 몇 층이죠? 66에 36. 6층을 쌓아서 올리면 되겠네요. 됐죠? 자, 따라서 모두 3, 4, 12 곱하기 6, 72개의 나무 토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큰 종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색종이를 되도록 적게 사용하려고 할 때 필요한 색종이의 수를 구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게라는 이 말만 보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 일단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색종이를 붙여서 가로의 길이가 딱 84cm가 되도록 하려면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84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즉 84의 약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 붙여서
그 길이가 딱 72cm가 되도록 하려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72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 즉 72의 약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4와 72의 공약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2로 나누겠습니다. 2, 4, 8, 2, 2는 4, 2, 3은 6, 2, 6에 12 됐죠. 자, 2로 나누죠. 2, 2는 4, 2, 1은 2, 2, 1은 2, 자, 2, 8에 16.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죠. 3, 7에 21, 3, 6, 18 됐죠. 자,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면 자, 얼마죠? 3이 6, 6이 1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약수는 가장 큰 수가 12이므로 12의 약수들이 되겠네요. 1 곱하기 12, 2, 6에 12, 3, 4, 12까지 자, 전부 이런 공약수들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cm가 되는 색종이를 사용해도 좋고 2cm짜리를 사용해도 좋고 자, 사용할 수 있는 색종이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이때 되도록 적은 수의 색종이를 붙이고자 한다면 되도록 큰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필요한 색종이의 개수는 가로 방향으로는 7개가 되겠고 세로 방향으로는 6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두 6, 7에 42, 42장의 색종이가 필요한 겁니다.